안녕하세요, 그냥효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심당이에요.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집이죠. 저도 최근에 가봤는데 정말 싸고 맛있는 데다가 가서 보니까 이게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와, 이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대전의 이제 명물이 되어버렸죠. 이 성심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심당이 작년 매출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작년 매출이요, 124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매출이 높죠. 그리고 나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우리가 오퍼레이팅 프라핏이라고 해서 OP,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봤더니요, 대략 315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와, 성심당 대단하네요. 그런데 좀 최근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성심당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빵집 하면 생각할 수 있는 파리바게트하고 혹은 뚜레쥬르, 이런 회사들은 이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라고 보니까 작년에 파리바게트의 이익이 199억이었고요. 뚜레쥬르의 이익은 214억이었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고 나서 보니까 야,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그렇게 많이 하더니 장사도 얼마 안 되는구나. 야, 성심당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 이 숫자들을 보고 오늘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심당과 파리바게트, 뚜레쥬르가 어떻게 이익을 냈는지를 보려면요,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회사들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매출이다 라는 거죠. 이런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 무엇인가 비용을 쓰고 남는 돈들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매출 총이익이 끝나고 나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나서는요, 판매하는데 혹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빼고 남은 이익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업하는데 들어가는 돈 말고 나머지 비용들을 또 빼주면요, 마지막에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 올해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슈퍼패스나 아니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인데, 이 매출이 나오는 것을 놓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직원들도 열심히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이라는 컨텐츠 플랫폼도 저희가 매출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한테 너무나도 큰 도움이고요. 그러면 이 매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해보고 여기다가 한번 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공급업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성심당에서 빵을 만들 때,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도 사와야 되겠죠? 생크림도 사와야 될 겁니다. 딸기도 어디선가 조달을 해와야 되겠죠? 이런 거를 사올 때 돈을 주고 사오기 때문에 이 공급업체도 매출 내는데 기여했다, 너도 네 몫이 있다 라는 이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업원이겠죠. 그래서 성심당에 있는 많은 종업원들이 열심히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매출에서 요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기업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혹은 영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돼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면은 채권자들, 은행에게 또 나도 좀 돈 좀 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주가 있겠죠. 잘 생각해보면 매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매출은요,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그거 내 몫 내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출 총이익으로 내려가면 좀 달라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빵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공급업체와 종업원에게 돈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매출 총이익이 나온 곳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요.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쓰는 돈을 빼주면 여기서 또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종업원이나 혹은 뭐 광고를 해주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 다음으로는 또 무엇이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자입니다.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자들이 야, 그만큼 나한테 내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야, 너 이거 장사하는데 성심당에서 장사하는데 이거 돈도 많이 벌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주냐? 라고 이야기하는 누굴까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게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순이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면 성심당과 파리바게트 혹은 뚜레쥬르는 약간 이 이익 중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심당은요. 매출 총이익의 관점에서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보다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는 매출 총이익은 높은데 영업이익이 낮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높다는 얘기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마케팅 하는데 돈을 많이 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약 4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대략 한 1,4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이 판관비에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심당과 파리바게트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비슷한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코스트코와 이마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코스트코하고 이마트 중에서 고객이 물건 하나를 샀을 때 더 많이 남겨 먹는 곳은 어딜까요? 코스트코일까요? 이마트일까요? 정답은 이마트입니다. 고객 한 명이 가가지고 분필을 사든 칠판을 사든 의자를 사든 샀을 때 남는 것이 많은 것은 이마트예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는 GPM이라고 쓰거든요. GPM 기준으로 보면 코스트코는 12%를 남겨먹는 반면에 이마트는 26%나 남겨먹습니다. 많이 남겨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마트는 다양한 마케팅 비용을 쓰기 때문에 OPM이라고 하죠. 실제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놓고 보면 코스트코가 3%인 반면에 여기는 1%대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무엇인가 돈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 이마트에 광고를 하지는 않지만 뭐 쓱배송 이런 거 할 때 뭐 공유가 나오든지 공효진이 나온다든지 이런 광고 모델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단으로 내려올 때 남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스트코에서는요 이렇게 실제로 물건 하나 팔아가지고 남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걸까요? 성심당은 매출이 이렇게 나는데 실제로 보면 빵이 정말 싸고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성심당에서 파는 팥빙수를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얼마지? 라고 하니까 가격이 세상에 6,000원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싼 거 팔고 어떻게 남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심당이든 코스트코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았을 때 그 고객이 이거 나 호구된 것 같은데? 이거 나 비싸게 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1도 들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죠. 굉장히 싼 가격에 팔지만 만족도를 높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코스트코나 성심당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무엇이 없더라도요. 판매비와 관리비. 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심당이 어떤 회사고 그리고 코스트코가 어떤 회사야? 라는 걸 알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서 써보면 너무 좋아서 다시 오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회사를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가장 많이 고민했던 주제는 뭐였냐면은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쓰면은 오래라는 뜻입니다. 오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바꿔보면 되죠. 무슨 짓을 하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무슨 짓을 하면은 오래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오래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빠른 성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성장하게 되면 이것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스트코의 전략은 빨리 하는 전략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심당의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오래 하는 데는 저는 코스트코와 성심당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매출에서부터 순이익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매출 총이익이라는 관점, 영업이익이라는 관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면서 코스트코와 이마트의 전략의 차이, 그리고 성심당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했던 생각, 오랫동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늘 설명드렸던 코스트코와 성심당의 철학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초심을 유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요 슈퍼패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슈퍼패스 한 가지 더 만들었어요. 스타터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하지만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그보다 더 쉽게 설명해달라는 분이 꼭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이 스타터라는 프로그램은요, 정말 이제 투자를 위해서 갓 발자국을 내딛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뉴스를 제대로 읽고 손실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스타터는 무료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니까요. 여러분이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가 성심당의 빵처럼 코스트코의 제품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